140페이지에 사업 시행계획이란 말 나오죠, 이제. 잘 봐. 여기까지가 조합을 맹그는 거 아니에요?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으라고?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시장군수 등에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가 신청하면 며칠 이상 주민공람 시킬까요?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해주고? 30일. 이게 30일로 보여요? 아, 여러분 30일을 이렇게 쓰는가 봐요. 14일, 60일 내. 요게 30일. 여러분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이게 아들이 문제지, 아들이. 그죠? 아따, 이거. 이 지우면 다 잊어먹죠, 지금. 아, 깔끔하네. 정비계획 이거 몇 년 단위로 짠다? 몇 년마다 손보고? 야는 몇 년 단위로 짜요? 아, 둘 다 그래 있었는가 봐. 야도 10년, 야도 5년, 야도 10년, 야도 5년. 야가 10년. 5년만 타당성. 여기는 그거 없어요. 야 짤 때 주민공단 며칠 이상? 글쎄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했는데요? 답을 야는 그죠? 그 다음 이제 시행계획 나오는 거 이제 조합 만들었으니까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야지요. 양층 구층 찾아간다니까.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하라. 시행계획서 내용 못 외웁니다. 박스 밑에 2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사업 시행계획서의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고? 시장문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시 인가받고 인가받은 사항은 변경 동그라미, 정비사업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인가 안 받고 그러면 틀려요. 또한 같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변경할 때는 시장문수 등에 뭐하고? 신고. 야, 그래서 오늘 여기 경미 엄청 많은데 야는 통과할 줄 알았죠? 안 통과해요. 오른쪽에 기억, 정비사업비 몇 프로? 10%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 변경하거나 디귿, 대지면적 몇 프로? 10% 범위에서 변경할 때 정비사업비 몇 프로? 10%,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변경이죠. 변경. 감소만 하고 축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경할 때. 그러면 변경 인가받고 신고하고 아까 변경할 때도 인가받지만 이런 경미한 변경은 뭐만 하면 신고하면 된다. 사업비 몇 프로? 대지면적 범위 안에 변경. 그 다음에 저 밑에 4번에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라고 있나요? 그 아까 이제 지정개발자 하려다가 지금 안 했는데 밀어놓고 너무 이제 센 거라. 여러분이 아까 왜 재개발, 재건축을 천재지변 등등등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장문수 등이 직접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중에 2번만 우리 외웠고 2년 내 사업시 인가 신청 안 하면 천재지변 또 그런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제3 지정개발자라고 있어요. 민간합동법인, 신탁업자, 야들 보고 하라고 한 수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을. 그럴 때 사업비 시행 인가할 때 20%한 예측해 하는 게 있거든. 자, 한번 볼게요. 거기 특별히 엄청난 건 아닌데 4번에 1번 시장문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천재지변으로 지정개발자가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럼 공사가 딜레이 되는 거 막으려고 40%, 20% 그 공사비에 20% 예측해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내 시행 인가 해줄게. 나중에 중공 떨어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자, 사업비 20% 예치해야 사업 시행 인가 해줄게 할 때 무슨 사업 할 때? 재개발. 왜? 상가 재개발. 분양 신청한 사람들 있으니까 상가 안 지어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공사 하게끔은 담보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고 익혀놓고 그런 말 나오면 재건축으로 바꾸거든. 재개발이라는 거 말면 돼요. 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5번에 인가 전에 교육감 등과 협의 있나요? 그 200m는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문수 등은 사업 시에 인가할 때 정비구역부터 몇 미터 이내?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다면 교육감 등과 미리 협의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로 6번에 날짜 하나 알아놔야 되거든. 서류 공람 의견 청취 1번에 시장 운수 등은 사업 시행계획에 인가하거나 시행계획서 작성할 때 일정한 방법에 따라 서류 사본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 공람시켜서 의견 듣게 하고, 자, 7번 인가 여부 통보. 시장 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있은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 자, 여기 이런 거를 30일 내에 바꿔버리면 진짜 알고 있어도 있잖아요. 안 보여요, 진짜로.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몸에 배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면 양천구청에서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60일 내. 관리처분은 또 30일이거든, 또. 30일. 60일 내. 이런 거 만든 놈들 있죠. 내가 볼 때요, 친일파예요. 부모가 일본 사람일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날짜를 해주면 어디 덤나나고. 안 그래요? 이렇게 또 해서 웃고 욕 한번 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갑이 아니고 어리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60일에 인가 여부 통보해 주고요. 이거 인가 신청 들어오면 주민공람 며칠 이상? 그래요. 14일 이상. 저 밑에 8번에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면제라고 있나요? 여러분 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국민주택 채권 사본 적 있나요? 그 이제 예라고 하네요. 예. 아무 기억도 안 나면서 사실은 수업 들은 것 때문에 삭겼지 하고요. 부동산 등기하거나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면허 취득하거나 사업자 등록 내거나 건축허가 받을 때 사야 된다고요. 예. 운전면허. 자, 여러분요. 보통 건축허가 받을 때 집을 내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 물론 저 할인해서 판다는 거 없다면 몇백만 원짜리 사야 돼요. 몇천만 원짜리 산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며요. 이 사람들한테 건물 지을 때 분양받아서 등기할 때 수백만 원짜리 채권 사람을 사겠냐고. 그죠? 얘들한테 면제를 해줘요. 그게 달동네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8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그라미하고. 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면제되는 것들이 막 산재하니까 도시개발 채권 배울 때도 면제사가 있어가지고 요새 잘 못 내는 거예요. 매입 의무자를. 자, 다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이 저소득 주민들은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된다, 안 사도 된다? 안 사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3번에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있나요, 조치? 되게 쉬우니까 1번. 임시거주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이걸 재건축으로 바꿔버려요. 큰일 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작업에 융자할선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돼요. 자, 이 세 개 사업 중에 임시 수용 등의 조치를 하라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재건축은 아니에요. 부자들이기 때문에, 부자들. 임시상가, 이건 당연히 상가 재개발이겠지.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용산 참사 때문에 세입자들 보호하려고 만드는 규정이에요, 이게. 막 쫓아냈거든, 옛날에는. 한 장 넘어가면 임시 거주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 한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히 니은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줄치세고 니은. 국가,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놓고 국가, 지자체는 사용료, 대부료를 뭐하고 면제, 돈 받으면 안 돼, 국가, 지자체는요. 그러면서 가나 다 있죠. 이런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거절하면 안 되는 게 국가, 지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가번처럼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 체결했단 말 나오죠.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철거하다 보면 철거된 사람들은 임시 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 거주 등을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 가진 땅이나 시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국가나 지자체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좀 일찍 오지 그 2달 전에 이 땅 팔기로 했잖아. 이거를 팔기로 매매계약 해버려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디귿 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 완료하면 완료일부터 며칠 내? 30일 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지상권 등의 계약의 해지 있나요? 오른쪽 상단. 이거 진짜 객관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50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에 5번에 하단 5번 철거 있나요?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자, 사업 시행자는 언제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에는 철거 못 하는 거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분양 신청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으니까 분양 계획 짜지. 그러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를 하는데, 자, 다 빈집 상태로 다 이사를 갔어, 이제. 근데 법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만 아직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막 거기서 막 폐가가 돼가지고 막 사고가 막 나고 안전사고 우려가 생겼어.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그게 2번. 예외 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다 가면 위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동그라미, 동의 및 시장 운수 등의 허가 동그라미 받아가지고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철거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철거했다 하더라도 공부상 나의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내가 된단 말이에요. 박스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는 폐공가란 말 나오죠. 폐가 빈집돼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빈집 폐가 갔을 때가 빈집 막 됐는데 중학생들 막 다리 떨고 있고 막 이래. 담배 피고 있고 뭐 중학생들 담배 핀다고 해서 괜히 저 아들처럼 생각하고 야단치지 마요. 맞으면 손해만 난. 맞으면 걔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담배 주고 와야 돼요. 야, 약한 거 피라 하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자, 미리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에 철거할 때는 폐공가 밀집 등으로 범죄만 이렇게 하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받고 안 받고? 시장 운수 등의 허가는 받고 안 받고? 금방 동그라미 해도 기억이 안 나. 동의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했는데도. 자, 그리고 그 위에 5번 사용수익 제한 있나요? 얘를 봐야 된다니까 이제.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 지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땅 건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사업시에 동의받은 경우이거나 손실보상이 완료가 안 됐다면 그러하지 않다. 언제부터 사용 수익하지 마라? 영혼 없이 하지 말고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죠? 이때부터 철거하라고 아까 금방 얘기했지요. 드드드드 철거하니까 비키란 얘기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다음 날이 아니고. 그런데 시행자 동의 얻으면 공사 도중에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이거 예외 있잖아요. 예외.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정비구역 안에 내가 이 집을 가진 내가 재개발구역 안에 땅 건물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갖다가 어리려한 놈이 계약기간 5년을 했단 말이야.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주기로. 근데 계약기간 아직 2년 남았어. 2년 남았는데 관리처분인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 있지요. 점유유지는 해줘야지. 철거해야 되니까. 그럼 임차인은 어른 임차인은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철거 공사 들어가니까 사용수익 못 하잖아요. 임대인 찾아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해지해야지. 그래 임대인한테 계약을 해지 갑한테 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돌리도 하면 야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뭐라고 하고? 이때 이제 다양한 반응 나옵니다만 무식하게 돈 없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뭐 좋은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돈 없다 이러지 말고 아직 계약 기간 남았잖아. 야는 기한에 이익이 있는 거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규칙 사유가 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야, 그 내가 아직 계약기간 남았는데 이게 재개발 사업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이 있냐? 못 줘. 그러면 야가 얘한테 나 나가야 되니까 돈 달라 할 거 아니야. 민사소송을 한다니까. 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공사 중지 가처분 해버려. 4조 원짜리 공사가 올스톱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계약을 해지권 행사하고 보증금 돌리도 하는 것은 시행자한테 가라.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보증금을 일단 대위 변제 대신 얘가 줄 거 대신 주는 거야. 줘서 보내는 거야. 공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야 찾아가서 받아오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구상권 행사한다는 얘기요. 이 새끼가 안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아파트 새로 분양받은 거 있겠지? 압류하면 돼, 압류.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규정이 바로 이 145페이지 상단에 지상권 등의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 거요. 이해하려면 시스템을 볼게요. 1.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자는 그 계약을 해지해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영어 막 쓰지 않는 거 알죠, 여러분? 고소, 고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고소가 뭐지, 고발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해제는 계약을 한 때로 소급표가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계약 해지하듯이.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 검전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가라고? 사업 시행자한테 가고. 검전반환 청구 행사에 따라 당해 검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을 하고 사업 시행자는 구상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규세를 대지건축물을 뭐 하고 압류. 이때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는 거. 진짜 문장 이해 가죠? 이해 가고 맑게 알아들 때 문장들이 눈에 보인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런 것들이.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핵심 문제 바로 위에 문장 하나 나오죠?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줄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280조, 주임법 4조, 상임법 9조 1항 적용한다, 안 한다? 우리가 4조, 9조 1항이 뭔지도 모르고 280조, 80을 당연히 모르지.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위한 거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세입자를 위한, 약자를 위한 규정인데 이 규정들을 적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언제부터? 왜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는데 너 왜 너희 집에 세대를 살라고 그래?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민법 이런 거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적용 못해요.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조문을 뭐라고 시험 내냐? 민법 280, 81조, 312 이러지 않고 민법 280조 등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부터? 관리처분인가인데 사업시행인가나 조합설립인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장 거기 앞에 문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민법 등을 적용 안 한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후부터 안 한다. 임차인 보호하는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는다.